네,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를 못 봤는데 좀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분위기 참 좋으시던데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근데 이제 더블 신이기 때문에 네. 네, 꼭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웃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번 주 월요일 오늘까지 또 화요일 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 시각 증시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오늘 사실 증시 포인트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지난주와는 정말 완벽하게 반대 상황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최대 하락 종목과 최대 상승 종목이 오늘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코스피는 854 종목이 상승 나오고 있고 하락에 48 종목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금요일 날 굉장히 투심이 굉장히 좀 많이 악화됐었잖아요. 네. 그때가 제가 기억이 하락 종목이 67개였었습니다. 그 상승하는 상승 종목이 종목이. 상승 67개였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화이자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화이자 이 16세 관련된 기준점이 되면서 백신 접종 승인권이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목요일까지는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또 두 가지 이벤트가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가 내일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즐기는 이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즐기는 날. 네. 네. 계속 즐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광섭 매니저도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또 이경영 또 성대모사 잘 봤는데 네.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빼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죠? 훈수 좀. 예, 시계를 이제 풀으셨어야 되는데 시계를 안 푸셔가지고 그것 시계가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하나 또 마련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박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고침은 주제가 하나이긴 합니다. 리오프닝.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오늘부로 23% 백신 접종률을 접종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차까지 완료한 기준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거의 4단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리오프닝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네, 근데 거꾸로 이렇게 거리두기가 최악인 상황이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는 또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건 아니냐. 네.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역발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오늘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반등이.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증시 포인트에서도 화이자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 정식 승인이 FDA에서 떨어졌는데 네. 이게 그러면 리오프닝 우리나라까지도 반전의 기회가 포착이 되는 건지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미 이제 오고 있다고 좀 보고 아, 있고요. 네네네. 일단 지금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 네.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게 어제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폭등이 나왔습니다. 5%께 가까이 좀 폭등이 나왔는데 네. 그에 대한 이유가 사실은 기술적 리바운딩 정도의 한 2% 정도의 반등이었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CMA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이제 10시 반부터 그때 이제 조금 자정 넘어간 시점에 이제 화이자 관련된 또 뉴스들이 보도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항만이라든지 해운 이쪽에 굉장히 좀 급등세가 나오면서 유가와 같이 좀 커플링이 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됐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 말씀 못 드렸던 이유가 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아마 제가 그때 우리 또 앵커님하고도 저희가 또 이제 단톡방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도 또 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의 만긴 날이었잖아요. 만기였죠.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만긴 날에 꼭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겹치는 것 같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네.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TV에서 사실 그걸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근데 네. 이 만긴 날에 그때 당시에 그 유가 이제 투기 포지션을 이제 살펴봤는데 국제 유가죠. 국제 투기 포지션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쇼 포지션이라고 시장 그 육제 유가가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포지션이 72%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는 두 번째로 높았던 수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72% 포지션이 금요일 날이랑 거의 다 정리가 됐었어요. 청산이 됐다 예,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30% 내외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조금은 D-1일, 그러니까 하루 정도 후행으로 하는 좀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어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커버링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한번 국제유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드렸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비싸다는 경우가 좀 있지만 이 국제유가를 제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리오프닝과 굉장히 연동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단에 대한 네, 얘기.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뭐 소비주에서는 여행, 레저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교육 관련된 부분이겠죠. 조선 해운 쪽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국제 유가가 쇼포지션 어느 정도 청산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항공 등유 재고 일수라든지 그 미국에서 이 휘발유 가솔린 이 재고 일수가 계속 사상 최저치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고 일수 네.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어느 정도 유가 하락을 좀 기인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 쇼 포지션들이 정리되면서 다시 또 정상으로 또 회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화이자 백신이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신호탄을 좀 터뜨렸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약간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화이자 백신을 얘기하는데 정식 승인, 지금까지 계속 맞았잖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긴급 승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관공서라든지 뭐 학교 뭐 이렇게 학생들 예. 이렇게 이제 접종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강제성이 좀 이제 떨어졌었는데 네. 정식 승인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미국도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게 수요로 기반이 된다. 요것 때문에 이제 매니저분께서 이제 유가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유가도 이제 좀 제자리로 내지는 좀 아직 높긴 하지만 네. 그래도 수요가 받쳐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전이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백신 얘기는 하지만 전 세계가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코로나 정복이 안 된다. 좀 암울한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고 싶은 거냐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 같이 가는 거죠. 네. 예. 뭐 좋게 생각하면 감기 수준으로 네. 내려와서 좀 백신이 폭넓게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9월 말경에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 이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리오프닝 주가 주도주로 이걸로 인해서 좀 등극이 될 수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주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죠. 네네. 뭐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소비재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도 두 가지가 있죠. 뭐 임의 소비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 이 섹터를 좀 나눴을 때 70% 가까운 이 종목들이 대부분 경기주입니다. 네. 경기주에 다 속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경기 민감주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주도주라는 부분보다는 주도 섹터, 주도 섹터. 주도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섹터 관련주, 전반적인 경기 섹터 관련주가 당연히 이제 다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레저, 관광 뭐 여러 가지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뭐 당연히 그쪽이 이제 선봉장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오늘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뭐 네. 여행사들도 있고 뭐 항공주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리바운딩이라고 보기보다는 많이 지난주에 많이 좀 과대로 낙폭했던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분위기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런지 네. 이게 관건이거든요. 저도 이제 실제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지만 저도 이제 9월 말일날 이제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9월, 10월 정도로 보는 관점이 1차 접종률을 한 절반 정도 내외로 채웠을 때를 이제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경기주의 부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제가 뭐 레저 관광 여러 가지 있지만은 소비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임의 소비재 그리고 네.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임의는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겠죠. 어떤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뭔가를 구매해야지 내가 그 욕구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임의 소비재 같은 거겠죠. 임의 소비재도 어찌 보면은 뭐 관광이나 여행 쪽도 같이 좀 포함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임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 뭐 둘 중에 어느 섹터들이 먼저 치고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리고 나머지 있었던 이 경기 다른 전반적인 이 경기 민감주들도 쫓아가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들이 저는 굉장히 좀 농후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도 장세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밝혀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굉장히 시장 불리시하게 본다. 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 질문을 먼저 하고 좀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병우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는데요. 네. 간단한 질문입니다. 신광섭 매니저님. 네. 신매님 왜 이렇게 홀쭉해지셨나요?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이어트 하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네, 건강이 네. 참. 그래서 사실은 어제 출연을 못한 게 혹시나 코로나일까봐 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 지금 이제 확진이 아니라고 나와가지고 출연하게 됐고요. 네. 장염이라서 네. 좀 빠졌습니다 지금. 장 트러블로 그래도 어제 다행입니다. 네, 네. 어제 결석을 했었고요. 자, 이어서 또 파피용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건 두 분 다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 뭐 오늘 여행주들이 많이 떴잖아요. 네. 네. 자, 여행 소비 말고 좀 참신한 거 없을까요? 혹시 아이디어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면은 네. 좀 그 생각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행하고 소비하고 면세점 가고 뭐 물품 사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못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카지노? 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카지노를 왜 그러세요? 그것도 엄연히 이것도 리오프닝과 네, 관련된 맞습니다. 주식이고 그렇죠. 합법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매출이 떨어지고 강원랜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시면 이 미국 내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하는 카지노는 별로예요. 별론데 미국 내에서 이제 내국인들이 가는 네. 카지노.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 소비.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가방 사고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네.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이제 카지노도 한번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동안 많이 이제 소외됐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카지노 한번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종원 앵커님께서는 이제 카지노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자, 신광섭 매니저는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뭐 소비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최근에 상승률이 좀 좋은 이 종목 섹터겠죠. 엔터 쪽. 엔터요? 엔터가 사실은 이제 뭐 언택트 기반의 뭐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랜선 콘서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하는데 공연 문화 뭐 이거를 조금 저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저는 이제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잉글랜드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은 손흥민 골 났을 때. 네, 그때 그 6만 명이 토트넘 구장에서 다 꽉 차서 네, 네, 네. 열광하고 맞습니다. 막 서로 얼싸안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대체 언제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 분위기가 뭐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면서 접종률도 계속 높아지고 이제 치사율이 문제잖아요. 사실 치사율이 많이 낮아진다 보면 영국은 뭐 지금도 계속 몇만 명 정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영국이 지금 6,500만 명,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의 인구잖아요. 1,000만 명 정도의 인구 차이인데 접종률은 영국이 높지만은 이 확진자는 굉장히 우리는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영국은 이제 한 10,000명 뭐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노마스크로 경기를 즐기고 관람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엔터 뭐 인터파크 같은 뭐 이 티켓 관련된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유망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엔터주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뭐냐면 엔터주는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이게 네. 소위 대박이 날지 BTS처럼 뭐 네, 대박이 네, 네. 날지 그리고 이제 JYP가 이게 오다 보니까 전 조금 듣고 말았는데 스테이키즈인가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엔터주를 볼 때 플랫폼을 볼 것이냐, IP, 즉 지적재산권을 볼 것이냐. 대표적으로 종목은 SM은 플랫폼이고 그렇죠. JIP는 이제 IP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방점을 두신다면 어디에 더 중점을 두시고 계신지. 그게 사실 중요한, 왜냐하면 저도 잘 가늠이 안 돼요. 네. 야, 이거 소위 말하는 가수 라인업이 좋은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네. 아니면 SM처럼 뭐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플랫폼으로 가야 될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아. 예. SM. 예.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예, 그것도 이게 뭐 후자보다는 이제 전자죠. 그러니까 네네. 그 라인업을 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네네. 라인업에서 이제 어떠한 또 그룹이 굉장히 흥행을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보는데 사실 엔터주가 이제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를 보려면 제일 좋은 거는 여성분들한테 질문한 게 가장 물어보면 좋아요. 예. 네. 실제로 뭐 제 가족 중에서는 이제 조만간 NCT가 굉장히 뜰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인업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미드 코로나 이렇게 결국 포스트 코로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팬층, 이제 팬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라인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도 여러 가지 다 중요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흥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개시가 됐을 때 그러면은 아직도 지금 이제 공연 문화가 아직은 이제 거리두기를 띈 상태에서 자석을 조금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사실은 굉장히 자석이 많이 꽉 차요. 실제로도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뭐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해제가 되면서 뭐 이런 분위기가 해제는 이제 연말에 내년 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폭발적인 이 공연 문화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그런 부분을 행하지 못했던 그런 불만, 그런 욕구라고 하겠죠. 그런 욕구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전반적인 라인업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공연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리오프닝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엔터와 카지노까지 얘기가 좀 나왔었고 이게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인데 리오프닝 주 그렇다면 리프레시 기준 네. 이걸로 보자. 네, 얘기해 주시죠. 뭐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순환매니까요. 결국은 네네. 이제 뭐 어떤 종목이 가면 다 뒤쳐서 어떤 종목이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 구간이랑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이제 기준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요하지만 중국 경제 지표를 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라든지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중국의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현재 8월 9일 기준으로 9%가 넘어갔습니다. 9%가 넘어갔을 때가 바로 이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이제 5,000포인트를 한번 향하기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 초입 구간에 거의 비슷한 형국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제가 중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대중 무역 관련된 이 그 수지가 현재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중국 경기의 회복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잣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세분화된 부분이지만 이제 물권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권리라고 네.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단가 인상에 민감하게 받아줄 수 있는 섹터겠죠. 물론 이제 단가 인상이 좀 상향 조정됐을 때 빠르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섹터들 이쪽으로 좀 개인적으로 유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가 인하가 되면서 그러면 전반적인 실적이 좀 빠지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 단가 인상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마다 민감하게 실적이 바로바로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섹터 그런 섹터가 있겠죠. 당연히 이미 소비재 쪽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소비재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하신다면은 좋은 종목을 한번
한번 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투자 해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신광선 매니저 하루 쉬었던 신광선 매니저 네. PT 종목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운동은 일주일에 주 5일, 네. 주 6일 하루 정도 쉬어도 되는데 종목은 쉬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PT 종목 오늘 2일치 몰아서 하나 더 네. 좋은 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시간관계에서 리뷰를 못 하고요. 한 종목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종목이 조금 올라가가지고요. 매수가를 조금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건설주 갖고 왔습니다. 건설주. 네, 근데 중소형 건설주고요. 코드 번호 먼저 말씀드릴게요. 004960이고요. 종목명은 작년에 제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좀 말씀드려서 조금 재미를 좀 많이 봤었던 종목인데 한신공영이라는 종목을 좀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한신공영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뭐 오늘 전반적으로 건설주들 다 좋아요. 예, 다 좋고 뭐 KCC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국내 해외 통합해서 이 건설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8, 90년대 한신 아파트라고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담당했던 분이 최근에 브랜드를 바꿨죠. 한신 더 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어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관련된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골조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 층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변화까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 서울시 재개발 정책 수혜주고요. 당연히 한신공영은 이전 3년 전에 재개발 사업의 이력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당연히 수혜가 기대되고요. 오늘 이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그 여야가 지금 논의를 했는데 제가 원고를 드리기 전에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세종의사당 관련된 당연히 논의 수혜가 기대되고요. 왜 수혜가 기대되면 당연히 세종시에다가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면 그 관련된 세종시 관련된 토지 가격이 인상이 조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 이익을 받겠죠. 관련돼서는 한신공도 마찬가지로 세종시 D0-0 1구역에 이미 2,000세대 정도 가까운 이 아파트를 건축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신공영도 마찬가지로 세종시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 밴드를 좀 설정해 드릴게요. 현재 지금 6%라서 조금은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 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 때문에 21,500원 이하로 매수 가격을 설정해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6,0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네, 손절가는 19,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은 조금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길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좀 지양하시고 21,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신공영 여러분들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신공영 21,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일단 권하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4시 반에 신광선 매니저님 무료 방송 또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한국철강 오늘 관련해서 리뷰도 못했는데 네. 오늘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한국철강 리뷰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앞으로 주도주가 달라지는 분위기, 그에 따른 전략을 오늘 무료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신광선 매니저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광섭의 PT 종목 한신공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네, 내일 오후 1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